언어 행동 분석이 무엇일까요? 언어 행동 분석은 이제 응용 행동 분석, 이 행동 분석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보통 소위 우리가 뭐 ABA 치료를 받는다 이런다고 했을 때는요, 대부분 그 치료실에서는 이 언어 행동 분석적인 접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. 일단 언어 행동 분석의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대상자의 언어 능력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, 만약에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언어 중적 커리큘럼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, 그 다음 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나서 또 이제 적절하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? 교육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제공하는 것에 이 언어 행동 분석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언어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, 이 행동 분석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행동 분석이라는 학문은요,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무언가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다루는 이 행동주의.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한 이제 원리들을 좀 찾아내고,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 실험적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.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, 찾아낸 원리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이 응용 행동 분석. 이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행동 분석이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이 실험 행동 분석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스키너인데요. 이 스키너는 1957년도에 이 언어 행동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,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그 당시에 언어를 연구했던 연구자들과는 이 다른 접근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. 기존에는 이 언어 발달은 이 생물학적인 부분이다,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는데요, 스키너는 이게 타고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어는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행동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았기 때문입니다. 보통 이 전통적인 방법들은요, 이 언어를 분석할 때 이 언어를 명사는 어떻고 동사는 어떻고 형태소 단위나 문장 길이나 이런 형태적인 측면들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요, 이 스키너는 언어의 이 의도나 이 기능을 굉장히 구별하고 강조를 하였습니다. 그러면서 스키너가 이 사람들이 언어,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을 다 이제 보고 이제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요. 이걸 보니까 어떤 기능에 따라서 이게 유형화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, 그 결과물들이 이 언어 행동이라는 책이 됩니다. 이 언어 행동이라는 책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언어 행동 분석이 이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평가하고 중재할 때 이제 매우 명확한 교육 방식의 이제 근거가 되어진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보통 이 전통적인 이론가들 있지 않습니까? 비관론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유전적으로 이 구조의 손상이 있으면 어차피 언어를 잘 배우지 못하겠네라는 이런 비관론을 좀 피할 수가 없다는 이런 좀 비판들이 있었는데요, 언어는 학습이다라는 우리가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생리적이고 유전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언어는 학습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학습으로 이 언어의 기능들을 좀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고 또 뭔가 개선할 수 있다는 이런 좀 희망적인 이런 관점들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행동적인 접근들이 이제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스키너가 이제 초기에 제시했던 이런 언어 행동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요, 최근에는 멘드나 텍트, 그다음에 듀플릭, 코딩, 인트라버벌, 청자 변별, 이렇게 최근에는 언어 작동 행동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.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, 멘드는 요구하는 의도를 가진 의사소통을 보통 이제 멘드라고 이야기를 하고, 텍트는 뭔가 내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냄새 맡거나 내가 이제 그 감각적인 자극들을 받고 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명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텍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듀플릭은 뭔가 이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냥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. 에코잉, 행동 모방, 글자 복사,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. 코딩은 뭔가 글자를 보고 말하는 이제 텍스추얼이란 것과 그 다음에 듣고 글씨를 쓰는 이제 받아쓰기, 보통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청자 변벌은 이 듣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앞선 것들은 보통 이제 말하는 것, 표현하는 것에 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 청자 변별은 이제 듣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대용아 어딨어?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듣고 포인팅하는 것, 그다음에 대용아 이거 해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지시 따르기, 이런 것들로 보통 이런 청자 변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, 언어 행동 분석이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요, 이제 말하는 것과 함께 이 듣는 능력, 청자
의사로서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, 이제 발달 장애를 지닌 아동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화자의 역할이든지 청자의 역할이든지 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우리가 좀 흔히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화자와 이런 청자의 역할에 관련된 것들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언어 행동 분석적인 접근을 토대로 이 언어 작동 행동들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과 이 중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. 보통 소위 우리가 ABA 치료를 받는다 이런다고 했을 때는요, 대부분 그 치료실에서는 이 언어 행동 분석적인 접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. 이제 행동재활, 응용 행동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언어 행동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.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언어 행동 분석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또 우리가 행동재활 서비스와 또 이제 가정에서의 연계들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금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동대장 김대용이었습니다.